TSMC의 실적은 휘발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역사적이나 정통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연속기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휘발성이라고 보는 것이고,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휘발성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전히 시장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채는 난 모르겠다 하고 계속적인 상승을 취하고 있단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월 19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후 5시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벌써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전일 기점으로 변동성이 다시 한번 크게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밤 뉴욕 증시부터 보면서 오늘 증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201포인트 상승한 47,468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상승 마감했다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 아래 꼬리 단계였거든요. 장중 내내 약세를 금치 못하고 있었는데 장 마감에 임박해서 회복을 하면서 상승 전환되었습니다. 사실 어제 연준 쪽 인사들의 그 발언들,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뒷받침할 지표들은 시장 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려웠었고,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뒤로 늦출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계속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3개월 내외 이렇게 많이 보고 있던 부분들이 하반기 쪽으로도 많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뒤덮을 수 있었던 것은 TSMC의 실적 발표가 좀 있었고, TSMC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TSMC가 9% 이상의 상승의 기염을 토하면서 시장을 주도하였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재료가 부족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자주 설명드렸고,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자주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그와 같이 움직이던 가운데 또 한 번 반도체 쪽 섹터의 종목군들이 움직이니까 기술주가 시장 전체를 잡아당겨서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전히 지금 연준 쪽의 발언들 때문에 국채의 움직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국채가 보시다시피 4거래를 연속 치고 올리고 있는 단계고, 벌써 어느덧 4.0을 넘어서 4.1을 초과한 상태 구간이거든요. 문제는 이 11월달, 12월달에 시장에 상승했을 때 모토가 뭐였어요? 작년 11월, 12월달에 시장 상승의 모토가 뭐였습니까? 바로 금리가 조기에 인하가 될 거라는 기대감 아니었습니까? 근데 조기에 인하가 될 거라는 기대감을 단숨에 부셔버릴 수 있는 흐름이 바로 이 국채인데, 국채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최근에 국채의 가격과 주가의 가격이 상반되게 움직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난 11월과 12월 달 증시를 고려했을 때 국채 가격이 결국은 시장과의 연동성이 높게 전개됐던 것들을 살펴본다고 하면 이 가격의 움직임을 단순히 무시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현재 보여지는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실적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치열하게 지금 공방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젠 어제 이 상승으로 사뭇 다른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제가 오늘 시황을 좀 늦게 찍어드리는 게, 어제 움직임 때문에 사실 지금 시간까지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8시에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이 시간대부터 밑줄 쫙입니다. 원래 이 시간대 지금 움직이질 못해요. 어제랑은 또 다른 느낌이실 텐데, 왜냐하면 새벽 늦게까지 변동성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초 프리마켓에서 변동성이 나타나기가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랬던 상황이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일단 제가 영상을 드리고 나서 이 박스권 밴드를 확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 구간에서 TSMC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과열이 걸렸고, 과열이 걸리면서 오버슈팅이 걸렸었거든요. 이렇게 오버슈팅이 걸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오버슈팅이 걸렸는데 새벽 2시에 연준 쪽 인사의 발언이 발생이 정확히 2시 5분이거든요. 발생이 되면서 시장이 그대로 내리꽂아버렸죠. 그대로 내리꽂으면서 흐름이 하향 이탈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겼냐. 바로 여기서 TSMC가 막판에 또 회복을 하면서 낙폭 부분들 그대로 회복하면서 파동을 1대1로 마감을 시켜놓고 마감이 됐고, 장 마감이 되면서 그냥 그 흐름대로 그냥 차분차분 따라 올라가다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 뒤에는 신규 방향성은 없는 상태이고요. 지금 기다려보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왜 이게 지금 기다려보고 있는 분위기냐면, 자,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TSMC의 실적은 휘발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역사적이나 정통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연속기가 별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휘발성이라고 보는 것이고,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휘발성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전히 시장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채는 난 모르겠다 하고 계속적인 상승을 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시장이 어떻게까지 돼버렸냐면, 나스닥 일봉인데요. 우리가 이제 올해 초에 1월 달에 시장이 시작하면서 작년에 급등했던 요 12월 달 포인트를 단 3일 만에 부셔버리지 않았습니까? 단 3일 만에 부셔버리면서 급락을 이끌어냈고, 또 바로 대받아치면서 회복을 했는데, 회복을 한 이후에 행보를 계속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상호 힘겨루기 및 조율 과정 속에 있었었는데, 어저께 오버슈팅의 충격으로 직전 12월 고점이 지금 넘어가 버린 상태 됐어요. 이거 안 보이겠네요. 그래서 직전 12월의 고점을 넘어버리게 된 상태가 됐다는 거죠. 여기서 고점이 갱신이 됐는데 이 고점을 그럼 시장이 인정을 해줄 거냐 이거죠. 시장이 인정을 해줄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시장의 고민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목에 의해서 가치적 평가를 받아서 회복한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서 더 이상 추가로 올릴 만한 원동력이 있을까? 그래서 어저께 등장했던 게 누구였냐면 애플이었어요. 어제 애플 같은 경우가 리포트가 나왔죠. 지금 다시 신작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되면서 그 부족 부분을 사실 애플 쪽에서 메꿔줬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애플은 12월 달에 이미 중순경에 소외를 당하면서 선행 조정을 받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선 조정을 받고 있던 상태였고 지금 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주인공은 엔비디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 시장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끝까지 사실은 만만치가 않았었는데 제가 두 가지를 봤어요 어저께. 자, 종목군들 다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애플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를 봐보세요. 엔비디아를 봤어요. 그 다음에 TSMC를 봐요. 자, 봤어요. 자, 얘가 지금 10%, 어제 종가에 원래 한 7%, 8%대에서 움직이다가 종가에 플러스 2%가 됐거든요. 그럼 지금 이 두 종목이 얘네들이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당연히 강했죠. 자, 근데 이 종목군들이 이 정도로 강했단 말이에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사실은 빅10을 놓고 보면 사실 어제 시장에 만만치가 않게 힘이 셌던 자리죠.
8, 9위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다 올라왔어요. 째잘째잘 올랐던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힘이 강력했던 건 당연히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을 했던 건 뭐냐면 현물이 센 거, 시장에 그날 센 거는 힘이 잘 안 바뀌지. 그거 어떡할 거야, 여러분. 그쵸? 그럼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급락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급락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물론 다시 급반전을 했어요. 근데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 강력한 총탄이 몰아치는 강세 속에서도 하락 밴드가 열려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국채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국채가 너무너무 강해서 그래요. 국채가 강한 정도를 지금 뛰어넘었어요. 지금 어제 그 시간대를 가면 여기거든요. 요때가 어제 국채가 피크 때였어요. 여기가. 그러면서 주가가 같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많아요. 왜 고민을 하냐? 지금 시장은 분명히 금리에 대해서 넘어가는데 제가 일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연준은 100% 금리 인하를 한다니까요. 100% 금리 인하를 해요. 어차피 우리 연준에서도 이제 말을 해줬어요. 금리 인하 할 거라고. 근데 지금 시장 기대치만큼 안 됐죠. 근데 시장 기대치만큼은 아닌데 문제는 지금 여기가 뭐예요?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자리죠. 기대감으로. 무슨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구간을 현물의 시세로, 현물의 강함으로 여길 뒤덮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현물의 힘이 뒤덮여 있는 것이 소멸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지금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국면에 진입되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이 사실 제가 내용적으로는 오늘 막 제가 엄청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 그냥 소매랑 기존 주택 판매 정도 수준이라 엄청 임팩트가 있다의 생각은 없는데 어제 변동성을 확장시켜 놓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그 여부를 좀 보는 것이 좋아 보이고 유가 역시 여전히 강세입니다. 유가 또한 계속 기술적인 반등을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 골드 또한 국채와 마찬가지의 뷰를 계속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골드와 국채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설명드린 내용들이 계속 있습니다. 유가랑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들은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 강하게 설명해놨으니까 그 부분들 보시면 되는데 지금 유가와 국채, 그 다음에 골드 근데 주가는 다시 고점을 찍었어. 과연 이거를 존중해줘야 돼? 말아야 돼? 에 대한 부분을 오늘 저녁에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도 있는 구간이고요. 사실 자신이 없으면 손을 들어놓고 뒷짐지고 봐야 될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자가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그런 또 황금의 길이 열려있는 구간인 것만큼 또 최선을 다해서 시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주간에 좀 분석하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보냈고요. 지금부터 시장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시황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